자,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경쟁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요, 각각 TV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 면접이란 이름의 행사도 있었습니다. 대선 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다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기본소득 실현 불가하다 문매. 그러다 이재명 8대1의 일방적 토론이다. 지난 3일 밤 TV 토론 그 얘기입니다. 경선을 보니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정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여기 보면 각각의 이제 후보들이 대부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요. 공세를 좀 한 거죠. 다만 추미애 후보만 약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뭐 영남 역차별 발언 누구도 설전, 뭐 지역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기본소득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난 3일 밤 있었던 TV 토론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렇게 그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리고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 때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제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일본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지역 문제를 너무 거칠게 접근하신 잘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꺼낸 어떤 그 사회적 일깨움이라고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 TV 토론에서 특히 박용진 경선 예비 후보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질문 좀 했거든요. 그 모습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말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용진 후보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세목의 별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더 세게 재산세를 물어요.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생필품 없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 말꼬리 잡지 마시면 좋겠고요.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의 일부입니다.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본선에 만일에 민주당 후보로 돼가지고 가시면요. 윤희숙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큰일 납니다. 자, 굉장히 질문 좀 수위가 높죠. 자, 그리고요, 이 대선 경쟁과 관련해서 사실 면접관을 뽑는 문제를 두고 지난주 후반부에 굉장히 내용이 있었죠.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전문 면접관 당일에야 확정했다. 가까스로 국민 면접을 치른 여당. 그러니까 계속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3명이 면접관으로 이 위촉을 하겠다고 발표됐는데 한 명만 빼고는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다. 김경률, 내연꽃, 뭐 정수경, 청관율, 선희. 사실 중간에 한 명이 있었는데 또 바뀌었죠. 2차 면접에서 뭐 어제 순위를 매겼는데 뭐 이런 이낙연 1위, 최문순 2도 나왔다.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이 면접관으로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에서 좀 주목을 받았어요. 이 기사는 좀 이후에 준비했고요. 자, TV 토론과 국민 면접, 신경미 전 의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적 관심을 얻는 데는 좀 미흡했고요. 미흡했다. 그건 흥행 측면에서 좀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예상을 했던 건데 아. 국민의 눈길을 끌기에는 소재가 좀 부족했죠. 그리고 이제 이 국민 면접관 제도라는 것도 일단 저기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별로 많이 시도했던 건 아닌데요. 면접관 이 선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예.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는데 좀 그쪽 방향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예.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8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7대 2로 일단 분류가 7대 됐고요. 2요. 그렇죠. 오. 추미애 전 대표가 전 장관이 확실하게 이재명 지사 쪽으로 편을 갈라 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데 박용진 의원이 아주 선봉을 쓰고요. 굉장히 강한 네. 질문들을 많이 했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 강한 질문 그리고 예리한 질문들이 나왔고 아마 이 지사가 굉장히 당황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지사가 별로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공격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처럼 날카롭게 강하게 훅 들어올 줄은 몰랐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말 동안의 모습을 보셨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어는 약간 약했다고 보세요? 제대로 방어를 못했죠. 기본 자세는 가지고 왔는데 예. 방어 자세가 충분치는 못했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뭔가 질의, 그다음에 공격이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 토론 초반에 정세균 총리가 왜 이러시나 뭐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왔을 정도로 예. 그렇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그것은 뭐 예상은 됐었는데요. 소재로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약장수 발언으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기본소득은 누구나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김두관 전 지사 지금 현재 의원이 예. 또 계곡 정비 가로채기를 툭 그 들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꺼냈어요.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지금 한 5가지 종류의 어. 이 지사에 관련된 얘기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우리가 모두 다 예상을 한 건데 약장수 발언하고 계곡 정비 가로채기 예. 이 부분에 대해 그럼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뭐 오해다 전체 맥락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된 약장수 발언, 계곡 정비 가로채기, 역차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만 예. 기본소득을 가지고 그렇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말하자면은 국제회의까지 하고 여러 가지 또 국제적으로 광고까지 하고 그리고 가는 자리마다 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내 일본 공약이 아니다라고 물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서운 공격이 있었고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푸념일까요? 이거 뭐 토론이 1대8이다 지금. 굉장히 저기한테 본인에게 불리하다. 그리고 본인은 발언 기가 해명할 시간도 충분하지가 않다. 뭐 이런 약간 불만 표시도 좀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토론에도 많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해서 또 후보들이 좀 좁혀지지만 또 이어지거든요. 계속 이런 모습일까요, 그럼? 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일 컷오프 돼서 이제 6명으로 좁혀지긴 예. 하죠. 오늘 물론 정세균, 이광재 둘 중에 한 사람만 남으니까 오늘 오전 9시에 좀 발표 예정입니다. 8명 뭐 그렇게 가긴 하죠. 그러나 저는 또 똑같이 11일 전까지는 이 국면으로 갈 것 같다. 심지어 6명으로 좁혀져도 이렇게 갈 것 같다. 왜냐? 처음에 출발할 때 1강, 1중, 7약 이랬잖아요. 예.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예. 근데 워낙 지지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방어하는 거에 사실은 급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후보들이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선두주자에게만 공격을 집중하는 현상 때문이다. 과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국민 면접 방식의 토론,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불러서 하는 토론, 예. 이거 말고 지금 컨벤션 이펙트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긴 하지만 이 당내 경선 자체가 언론에서 다뤄줘서 전달하는 얘기 말고는 지금 사실 신 의원님은 자세히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예.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당원이거나 아니면 정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유튜브 같은 곳에 접속을 해서 보지 않았으면 이게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조각만 지금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조각조각 전달은 결국 선두주자 이재명 대 나머지가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 모습으로만 이 비춰진다는 모습밖에 거예요. 지금 안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 방어를 잘했냐 못했냐인데 워낙 공격들이 매서우니 방어하는 쪽은 예. 수세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나중에 면접관
점수에서 이재명은 3등 안에도 못 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은 아마 6명으로 좁혀져도 저는 갈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럽다 싶은 것은 이렇게 9명끼리 붙으면서 완전히 네거티브로 서로 물어뜯는 네거티브로만 가지 않은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6명으로 좁혀지고 나면 예.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사실 토론을 해도요. 예.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예. 내가 생각하는 지금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또는 앞으로 AI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 기본자산 또는 뭐 다른 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한번 설명해보고 예. 그게 서로 토론이 되고 이러면 재미는 없겠죠. 그러나 아마 생각이 깊은 유권자는 그때 또 판단이 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예. 지금은 저런 공방만 이어지는 거 저거에 아마 당분간은 되풀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9명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 배정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토론이나 이 국민민주당이 시작이 되네 이 9명 후보를 뭐 그룹으로 좀 나눠서 뭐 1대1 아니면 뭐 한 3그룹 정도로 뭔가 좀 다른 방식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채택은 안 됐고요. 이렇게 9명 후보가 그대로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컷오프 통과되면 6명으로 좀 좁혀지긴 하지만 6명도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어떤 토론을 벌이기에는. 하여튼 어제 주말 동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국민 면접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후보들 발언도 주목받았지만 면접관 중 한 분이 좀 주목을 받은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조국 임명 찬성하셨어요? 여배우 스캔들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도 논란 돌직구 면접이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후보들이 이 질문을 받으니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설명을 한 면접관은 지금은 전 의원이지만 의원 시절에 미스터 쓴소리로 꼽혔어요. 이른바 조금박해 중에 한 분으로 꼽힌 거죠. 쓴소리를 많이 했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그래서 김혜영 전 의원 면접관인데 주목을 좀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민주당 후보 중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배우 뭐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전체 글의 맥락을 보시면 우리는 촛불 명령을 받들고 촛불에 약속드리고 태어난 정당입니다. 그렇게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거죠.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관하여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정철 편집위원. 미스터 쓴소리 맞는 것 같네요. 사실 후보들끼리 하기 어려운 질문을 김혜영 전 의원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토요일 날 있었던 TV 토론은 그 뭐 저희 기자들로 얘기하면 스트레이트 거리를 뽑아내기가 좀 어려웠던 그냥 박스만 있는. 그렇습니다. 박스 그냥 기사만 쓸 수 있는. 그냥 보통 수준이었는데 어제 면접관이 들어서서 면접을 통한 그 압박을 통한 그런 후보 검증은 아주 의미 있었다. 정당이 원래 해야 하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 여태까지 사실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아니고 후보들의 자화자찬만 우리 국민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면접관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강한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어제 실토를 많이 하셨어요. 이낙연 뭐 전 총리께서는 총리 때 나 솔직히 조국 반대했습니다. 뭐 당시에는 얘기 못했죠. 그렇게 실토를 많이 했고 정세균 총리도 인사 잘못한 건 많았습니다. 이제 실토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분위기로 해서 정당이 정말 후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한다면 국민들의 참정권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정당이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 부분 참정권이 훼손당하면서 결국엔 제대로 된 통치자가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압박 면접은 굉장히 좀 점수로서는 평가받을 저런 만하다. 종류의 이런 형태의 압박 면접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TV 토론만 하면 후보들은 자신의 PR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거든요. 자기 자랑 뒤에 무언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정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번 면접은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었다. 앞으로 뭐 좀 더 민주당이 발전된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면접이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질문을 소개하면서 절반의 성공이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국찬 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경쟁 정당의 저런 어떤 대선 경쟁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공개적인 내부 검증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후보들로 하여금 해명할 기회를 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차 더 추궁성 질문이 나가거나 해서 추가 질문을 좀 더 집요하게 들어갔으면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뭐 큰 해명이 아니 기존에 했던 그 해명 예. 그대로 짧게 더 그래서 뭐 어떤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전문가 패널로서는 적당하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아쉽다.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 윤국찬 변호사 보시기엔 좀 더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각 후보자들 스스로가 이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차마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얘기죠. 예를 들면 이낙연 지사나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뭔가 털어내고 싶은 말도 있었을 거예요. 예. 나는 사실 조국 장관의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총리가 장관 재청권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청와대가 사실은 실질적인 재청도 행했다는 말이지 않나요? 이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실적인 얘기 하신 건데 예. 본인 스스로가 나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다는 말을 하시기는 애매하죠. 그러나 경선 절차가 진행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기존에 민주당의 짐이 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털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자리를 깔아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김혜영 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셨겠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들에게 짐을 털어줘야 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어떤 절묘한 질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형태의 TV 토론 면접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